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유관순 아트토이를 만들기 위한 기초 도형 세팅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유관순 열사 아트토이를 위한 기초 도형을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블렌더를 켜주시고 이제는 익숙해져야 될 이 화면에 함께 있습니다. 우선은 넘버 패드 1번을 눌러서 정면으로 한번 돌아와 볼게요. 이렇게 자기가 편한 작업용 화면을 세팅한 다음 이제 아트토이에 맞춰서 한번 3D 모델링을 해볼 겁니다. 지금 큐브를 몸통으로 바로 쓸 거예요. 근데 이거는 너무 정육면체죠. 그래서 이것들을 한번 건드려 볼 겁니다. 이 큐브를 건드리기 위해서는 키보드 탭을 눌러주시면은 에디트 모드라고 해서 편집 모드로 바뀌게 됩니다. 다시 탭을 누르면은 편집에서 오브젝트 모드로 돌아오게 되고요. 이 두 가지 모드를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3D 모델링 편집을 하기 위해서는 탭을 눌러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노란색 점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마우스로 클릭을 해보면은 각각의 점들을 클릭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클릭할 수가 있고, 만약에 점선 면으로 3D가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텍스를 만지고 있잖아요. 이제 선을 만지고 싶으시면은 여기 왼쪽 위에 있는 이 세 가지 사각형 모양에서 두 번째를 클릭해 주시면은 선 편집 모드로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옆에 거를 누르면은 면 편집 모드로 또 바뀌게 돼요. 이 세 가지 편집 모드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일이 이렇게 마우스를 왔다 갔다 하면은 좀 불편하잖아요. 여기도 단축키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점선면을 1차원, 2차원, 3차원으로 묘사를 하는데 단축키도 똑같습니다. 이번에는 넘버 패드 숫자가 아닌 키보드 위쪽에 있는 숫자 1번, 2번, 3번 누르면은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이 단축키도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니까 기억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편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편집 모드에 들어와 있죠? 그 다음에 사각형 길이를 늘리고 넓히고 싶어요. 그럴 때는 3번 면을 클릭한 다음에 윗면을 클릭해 줍니다. 그래서 G키를 누르고 Z축을 누르면은 이렇게 높이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밑에 면도 마찬가지입니다. G키를 누르고 Z를 누르면은 이렇게 수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 위로 올리고 밑으로 내리고 하면은 조금 불편하죠? 왔다 갔다 많이 해야 되니까. 그럴 때는 이제 윗면과 아랫면을 함께 눌러서 동시에 올리고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윗면을 누르시고 밑에 면을 누르신 다음 S키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Z키를 누르면은 이렇게 똑같이 높이가 조절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 더 배웠죠? S키입니다. S키는 스케일의 단축이에요. 그래서 이 S키를 누르면은 크기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크기 변화는 이렇게 편집 모드라고 했죠? 에디트 모드. 탭을 누르면 나오는 모드에서 뿐만 아니라 이렇게 오브젝트 모드에서도 스케일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S키를 누르면은 이렇게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은 오브젝트 다루는 거에 크게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G키를 눌러서 이동하는 것과 S키를 눌러서 크기 조절하는 것, 그리고 탭키를 눌러서 세부적인 점선면을 다루는 것을 배웠어요. 이 어떤 방법이든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하면 좋은데 웬만하면은 편집 모드에서 이 크기 조절이나 나중에 배울 회전 이런 것들을 하면 좋습니다. 그래야지 이 기준점이라는 게 안 변하기 때문이에요. 이 기준점이라는 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높이를 맞춰줬습니다. 그러면은 똑같이 이 너비도 약간 너무 좁다 보니까 맞춰주면 좋겠죠? 이번에는 X축, 가로를 늘려야 되니까 스케일, S키를 누르고 X, 그 다음에 약간 늘려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얼추 모양 같은 게 나왔지만 약간 몸통 치고는 너무 좀 두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탭키를 누르고 전체 면을 클릭해서 이 Y축을 약간 좁혀줄게요. 전체 면을 누르는 방법은 A키입니다. 올키의 단축키죠. 그 다음에 SY 해서 약간만 조금 줄여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몸통의 기본 도형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우리는 이 상태에서 이제 얼굴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편집 모드에서 오브젝트 모드로 돌아온 다음에 Shift A를 눌러줍니다. Shift A는 Add라고 해서 여러 가지 오브젝트 혹은 다른 것들을 불러올 수 있는 기능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메시 UV 스피어로 들어가 줍니다. UV 스피어를 누르니까 이렇게 큰 구가 하나 생성이 됐죠. 이게 나중에 얼굴로 변할 겁니다. 얼굴이 좀 너무 작은 것 같으니까 약간 S키를 눌러서 키워줄게요. 지금은 굳이 탭키를 눌러서 안 하고 S키로 이제 오브젝트에서 키워줬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 기준점이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해가 안 돼도 우선 따라와 주세요. 그래서 적당한 높이를 맞춰줍니다. 저는 한 이 정도면은 나중에 얼굴 할 때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벌써 얼굴도 완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팔을 만들어 줄 거예요. 팔도 똑같이 Shift A 큐브를 눌러줍니다. 팔이 양옆에 있으니까 G키로 이렇게 옮겨줘야겠죠? 지금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제가 그냥 오브젝트 모드에서 G키를 눌러서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가운데 주황색 점 있죠? 이게 각각의 오브젝트에 있는 기준점, 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배울 회전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축을 기준으로 돌게 돼요. 이 회전의 단축키는 로테이트라고 해서 R입니다. R. 자, 어찌됐든 지금 이 축이 원래 요 가운데 있다가 이렇게 축이 변했죠. 가운데에 있던 점이 오브젝트 모드에서 옮기니까 기준점도 같이 왔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탭키를 눌러서 G키로 오른쪽을 이동해보면은 기준점이 안 변했죠. 이게 오브젝트 모드와 에디트 모드의 차이점입니다. 에디트 모드는 기준점을 가운데 두고 이 오브젝트만 옮겨주는 거예요. 하지만 오브젝트 모드는 통째로 옮기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기준점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기준점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지금 팔은 두 개죠. 근데 우리가 하나만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렇게 똑같이 또 크기와 비율, 각도를 맞춰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미러 기능을 한번 사용해 볼 겁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블렌더를 계속 하게 되시면은 가장 많이 쓰이게 될 기능 중 하나인 모디파이라는 거를 한번 건드려 볼 거예요. 모디파이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약간 어색한 말이지만 상태 변경입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다양한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탭키를 눌러서 G키로 오른쪽을 이동을 했어요. 지금 보면은 기준점이 계속 가운데에 있죠? 그 다음 다시 탭키를 눌러서 돌아와 줍니다. 오브젝트 모드로. 그 다음에 여기 상태 변경, 모디파이, 이거 스패너 모양을 클릭해 줍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여기 add modifier 한번 추가하겠다라는 뜻이겠죠? 한번 눌러보면은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기능을 다 알아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저도 모두 다 알지는 못해요. 하지만 필요할 때마다 중간중간 찾아보면서 하다 보니까 여기 있는 거 웬만한 거는 어느 정도 알게 됐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미러 기능이라는 거를 사용해 볼 거예요. 여기 왼쪽 줄에 가운데쯤 미러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눌러주면은 짠! 이렇게 거울 모드라고 해서 이 축을 기준으로 가상의 이런 거울이 생긴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이런 식으로 가상의 거울이 생긴 거죠. 여기서 그냥 오브젝트 모드에서 G키를 누르면은 기준점이 이렇게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안 되고 에디트 모드에서 움직여주면은 이렇게 이 축을 기준으로 이런 가상의 거울이 생겼다고 생각을 하시면 좀 이해가 잘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울을 왔다 갔다 하면은 반대편도 똑같이 왔다 갔다 하겠죠. 이 차이입니다. 자, 이건 다시 없애줄게요. 그래서 이거를 팔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에디트 모드에서 G키를 눌러서 이쪽으로 이동을 해줍니다. 이렇게 정면 모드에서 G키를 이렇게 움직이면은 웬만하면은 Y축으로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그냥 일반 이런 3D 뷰에서 이렇게 움직이면은 X, Y, Z축 다 움직이죠. 이렇게 되면은 정확한 움직임을 제어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약간 위치 조절을 하실 때는 1번이나 혹은 3번을 눌러서 상황에 맞게 크기나 오브젝트 이동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팔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에디트 모드에서 G키를 누르고 X키를 눌러서 최대한 몸에 붙여줄게요. 그 다음에 S키를 눌러서 크기를 조절해 줄 겁니다. 자, 근데 지금 보면은 S키를 누르고 하면은 높이도 같이 줄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할 일이 많아지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지만, 이러면은 클릭할 게 너무 많잖아요. 아주 편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우선은 A키를 눌러서 전체 면을 클릭해 준 다음에 S키를 눌러주세요. 자, 우리가 각각 이동이든 크기든 어떤 축을 기준으로 하고 싶으시면은 G키나 S키를 눌러서 X나 Y를 하면은 각각 그 방향대로 크기가 조정이 된다고 했어요. 근데 만약에 Z축만 빼고 X, Y축을 같이 움직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한 가지 키만 더 추가하시면 됩니다. S키를 누르시고 Shift Z를 하면은 이 Z축만 빼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좀 보시면 높이 빼고 넓이랑 가로가 주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팔 모양으로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적당한 크기로 맞춰준 다음에 적당한 크기로 맞춰주고 이동을 시켜줄게요. 이 정도. 이렇게 해서 팔을 만들어줬습니다. 이 정도 위치면은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네요. 자, 방금 우리가 적용한 모디파이를 저장하고 싶으시면은 오른쪽으로 와서 여기 미러, 그리고 또 오른쪽으로 와보면은 아래 화살표가 있어요. 이것을 누르면은 어플라이, 적용이란 게 있습니다. 누르시면은 이제 아까 여기는 클릭이 안 됐는데 지금은 이 두 가지 물체로 나뉜 것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다음 강에서도 계속 미러 모드를 응용해서 편하게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이 어플라이를 아직 적용하진 말아주세요. 자, 그러면은 다리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리도 똑같아요. 다리도 이렇게 Shift A를 누르고 큐브를 추가해 줍니다. 그 다음에 미러 모드를 추가해 주시고 탭키, 에디트 모드에서 또 G키를 눌러서 이렇게 이동을 해주면 되죠. 또 다리도 팔처럼 긴 육면체다 보니까 S키 누르고 Shift Z 이렇게 한 다음에 높이 좀 줄여줄게요. SZ. 이렇게 하면은 다리가 벌써 완성이 됐죠. 이렇게 해서 또 위치 조절을 어느 정도 그냥 자연스러운 정도로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약간 어색하지만 벌써 몸통과 팔, 다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발도 해볼 거예요. 신발도 마찬가지로 미러 모드를 이용해서 양쪽에 다 해줄 겁니다. Shift A를 누르시고 큐브, 그 다음에 미러 모드에서 또 탭키 G, 그 다음에 S, 또 G키로 움직여주고 여기 맞춰서 신발을 만들어 줄 겁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기초 도형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이제 여기서 변화를 줘서 유관순 여사님을 만들어 볼 겁니다. 자, 하지만 여기 보면은 미세하게 좀 안 맞죠? 여기 확대를 해봤습니다. 다리와 발과 조금 안 맞습니다. 축도 잘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방금 만든 발을 X키를 눌러서 없애주시고 우리가 만든 다리를 클릭해 줍니다. 그 다음에 탭키를 눌러주세요.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축키를 하나 알려드릴 거예요. 우리 컴퓨터를 하다 보면 복사 붙여넣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복사 붙여넣기는 어떤 한 물체를 복사를 하고 붙여넣기, 이렇게 두 가지 절차로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이 복사 붙여넣기를 한 번에 하는 단축키가 있습니다. 바로 Shift D입니다. D는 Duplicate의 약자예요. 자, 이제 이 면들을 한번 클릭을 해줄 겁니다. 자, 이렇게 정면에서 드래그를 해서 면을 클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뒷면이 클릭이 안 돼요. 이렇게 되면은 또 이렇게 해줘야 되냐?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물체를 보고 있을 때 불투명하잖아요, 물체가. 하지만 예를 들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여기에 큐브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작은 큐브가. 이렇게 되면은 이런 위치에 있을 때 안 보이겠죠. 클릭을 하고 싶어도 얘만 클릭이 될 거 아니에요. 이럴 때는 엑스레이 모드라고 해서 반투명한 모드로 볼 수가 있어요. 이 반투명 모드는 우리가 옛날에 투명 종이에 어떤 그림을 대고 그릴 때 하던 것처럼 뒷면을 약간 투시해주는 말 그대로 엑스레이 기능입니다. 엑스레이 기능의 단축키는 Alt Z입니다. 이렇게 누르시면은 이 전체 물체가 반투명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Alt Z 단축키가 기억이 안 나신다 하시면은 오른쪽 위에 가시면은 여기 약간 큐브 2개가 있는 게 보여요. 터글 엑스레이라고 돼 있죠? 단축키도 나와 있고 이거를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Alt Z 또 하나 배웠고요. 이 큐브는 없애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발을 만들 때 어떻게 정확하게 만드는지 해봅시다. 자, 여기서 탭키, 에디트 모드에서 Alt Z 한 다음에 전체 다 클릭해주세요. 그럼 전체 다 클릭이 됐죠? 물론 A키를 눌러서 전체 다 클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여기서 한번 Duplicate, 복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Shift D를 누른 다음에 여기 마우스 왼쪽 클릭을 해줍니다. 그리고 G키를 눌러서 Z 이렇게 이동을 시켜줄게요. 그러면 좀 비교적 딱 맞게 떨어지죠? 왜냐하면 위치랑 크기 그거를 복제를 한 상태니까요. 자, 그래서 어느 정도 발의 위치에 맞게끔 올려주고 그 다음에 3번을 눌러서 측면에서 조절을 해주겠습니다. 3번을 눌러서 면 편집 모드로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밑에 면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G키를 눌러서 그리고 Z축을 누르고 위로 올려줄게요. 발이 이렇게 길지 않으니까 한 이 정도면은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정면을 눌러서 D키, Y축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아까보다 딱 맞는 이 뭐라 해야 될까요? 이 어느 정도 높이랑 이렇게 위치가 딱 맞는 발이 형성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손을 추가하고 이번 시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손도 마찬가지예요. 얼굴을 만들었을 때 불러왔던 굴을 불러오겠습니다. Shift A 그 다음에 UV 스피어 Modify Mirror Edit 모드 G키 이렇게 움직여줍니다. 그 다음에 S키를 눌러서 적당한 손의 크기를 만들어주세요. 자, 어느 정도 크기를 맞춰줬으면은 여기 팔에 어느 정도 들어가게끔만 이렇게 세팅을 해줍니다. 여기 잠시 겹치는 거는 상관없어요. 나중에 다 이것들 회전해 줄 겁니다. 자, 이렇게 기초 도형이 모두 끝났습니다. 여기서 약간의 편집 모드 혹은 다양한 모드를 통해서 약간의 변화를 준 다음 모델링을 완성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되게 다양한 개념들을 배웠으니까 헷갈리지 않게 잘 복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